네, 월요일을 함께하는 전문가 두 분입니다. 월요일은 특별히 훈남 또 미녀 전문가 두 분이 함께해 주시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이코노미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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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렇죠. 2월 2일이었으니까 이제 지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뭐 좋다고 네. 하고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 컨텐츠 내용 자체로 너무 좋다 이런 평가가 많죠.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후기를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봤는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무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부담으로 좀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지 만족도가 더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살짝 부재한 게 좀 아쉬웠고요. 대신 화면을 비춰주는 걸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화면을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저는 좋아서 해상도나 이런 게 네. 가격만 좀 저렴하면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일단은 XR 시장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킬러 콘텐츠들도 나올 거고 또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들도 다른 이제 기업들을 통해서 좀 잡혀서 보급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지켜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우 본부장님, 뭐 멀미도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360도를 다 볼 수 있어서 뭐 좋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방금 우리 이재은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은 비싸다, 비싸죠. 또 무겁다. 그렇죠. 이건 좀 약점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좀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러한 시행착오는 저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벼웠던 것은 아니죠. 네. 과거에 이제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며 더 컴팩트해지고 굉장히 이제 이 간결해지고 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XR, AR 기기 또한 네.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이러면 흥행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직접 좀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기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명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보조기기들로 지금의 이 불편함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은 비전 프로 다음 버전이 또 빨리 나오면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근데 주가도 별 볼 일 없었고 특히 네. 뭐 컨퍼런스 콜 내용 그 내용 보면 좀 중국 네. 관련한 매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애플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중국 상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보면 좀 애플, 뭐 비전 프로 이게 주가 부양에 좀 동력이 될까요? 사실 이 애플 비전 프로는 이제 실적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아직은 안 되고 네. 있고요. 그냥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성장이 역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에선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중국 쪽에서의 지금 경쟁 구도도 너무 심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부진을 이제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네.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모델 진짜 뭐 중국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델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중국에 중산층이 또 많이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플에 대한 수요자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중국이 지금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래요. 부분들도 예. 개선이 다 돼야 되겠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때 이 비전 프로 때문에 XR 관련주들 이제 XR이 새 시장이다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XR 관련주들 뭐 네. 재료 소멸이라고 할까요? 시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네. 앞으로 XR 관련주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긴 얘기라면. 그쵸. 어떻게 근데 할까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를 좀 좋게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의 또 XR 기기가 출시가 되는데 가격대가 한 100만 원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러한 약간 보급형 모델도 이제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고 또 LG전자도 출사표를 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물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있지만 이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컨텐츠 관련된 것도 지금 필요를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도 네, 필요하다, 네, 네. 필요하다 이렇게 네. 느끼는 만큼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앞으로 이런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따라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좀 수급이 많이 쏠렸잖아요. 저 네. PBR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에 수급이 가다 보니까 성장주 관련해서는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저는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기간은 조금 걸릴 수 걸린다. 있다. 김태성 본부장님, XR 관련주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비전 프로 하나 믿고 따라 붙으신 분들 많은데 그냥 시세가 소멸해 버렸어요. 일단 단순히 이제 비전 프로 때문에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우리가 이제 민감한 네. 그러한 감도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에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일단 뭐 비전 프로가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금 애플이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우리 기술 이만큼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라. 네. 거의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애플이 중국 내에서 고전하는 것 당연히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쪽만 계속 볼 거냐? 그건 아니죠. 되는 쪽, 인도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또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이 또 이제 굉장히 좀 격렬하게 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도가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이 중국에서 많이 못 팔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네. 애플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VR, XR도 대세다.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한번 고비는 왔지만 등락은 있었지만 네, 맞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던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내일은 스타킹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했을까요? 자, 내일은 스타킹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HD 현대건설기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7.59% 상승했고요. 이태성 본부장님의 W게임즈 1.05% 상승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미 지역의 비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이 건설기계 빅3의 사업 성과가 호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HD 현대건설기계는 작년 8월부터 고객 요구에 맞춰 기계 설비를 조립해주는 이 북미 커스터마이징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도심, 또 전원주택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미니 굴착기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신제품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이면서 업황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스타킹 이지은 대표님의 2월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실은 1월에도 이 HD 현대건설기계가 잠깐 선을 보였었거든요. 추천 종목, 소개 종목에 있었는데 자, 이지은 대표님, HD 현대건설기계 이유가 있죠. 네, 일단은 뭐 저 PBR 관련해서도 매력도가 높긴 네. 하지만 일단은 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내일 또 이제 IR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이 된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 맞춰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현지화에 굉장히 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그런 사업 성과가 지금 우리나라 건설 기계주들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북미 지역의 호조세 지금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비주택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설 쪽이 하반기 때 좀 안 좋아지면서 다행히도 비주택 부분 쪽이 좀 올라와 주면서 북미 시장은 계속해서 2023년에 호조세를 이어갔는데 2024년에도 이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특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또 이
건설 기계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이런 부분들 북미 시장에서의 탄력적인 모습들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이 계속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쪽 중국 쪽이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네. 지금 중국에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계속 끊임없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중국은 통상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은 특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책적으로 이슈를 계속 던져주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아마 계속 좀 이쪽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좀 열어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회복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단 중동이나 남미 쪽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 현대건설이라든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나라별로.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나라에서의 이런 새로운 판로를 뚫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올해가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도 살짝 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이 두 기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해가 또 2025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올해부터 좀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이번에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현대건설 기계도 이제 내일 IR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나. 좀 선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네. 지금 건설 기계 올해도 잘했는데 작년에도 잘했는데 네. 올해는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월 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매수하시면 좀 쭉 끌고 가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현대건설 기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그동안에 북미 지역, 북미 지역 인프라로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 포인트 2개 짚어주셨잖아요. 중국 쪽에서 하여간 뭔가는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완전 바닥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내일 IR에서 요즘에 대세죠. 주주 환원 정책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중국이 해줄 수 있을까? 여기 또 이유는 있고 그쵸. 내일 나오면 뭐 나올까요? 아마 자사주 사실 소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네. 이제 이게 자사주 매입까지는 사실 뭐 할 수 있는데 네. 소각을 해야지 진정한 맞습니다. 주주 환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오늘 뉴스도 나온 게 자사주 소각을 빨리 좀 해야 된다. 기업들 입장에서 네. 너무 늘어뜨리지 마라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또 현대건설 기계랑 이제 두 개의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인프라코어를 봤을 네. 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가 부양도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을 기회로 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 계속 경기 부양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무했죠, 달라지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쪽은 지금 이제 뭐 건설 기계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철강 쪽이나 이쪽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아마 얘기가 나오다 보면 시장이 이제 돈 갈 데가 없다 보니 먼저 움직일 그쵸. 때. 네. 오히려 이쪽으로 저는 좀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이 두 종목 준비를 오늘 이 종목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자, 이진 대표님의 종목 HD 건설기계입니다. 김 본부장님, 일단은 이 현대건설기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어떤 점을 또 우리 본부장님 보고 계세요?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한번 드려보자면 네. 저도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보셔야 된다. 대신에 내일이네요. 네.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곧 자사주 소각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이면 매입 공시가 따로 나와야 하고 자사주 소각은 소각 공시가 따로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매입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각까지 이제 공시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그것이 진정 주주를 위한 정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소각 일정이라든지 소각 이슈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맞다. 네. 오히려 이런
이런 일이 혹은 이런 이벤트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이슈 자체만으로도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기아가 보여줬다시피 저PBR, 자사주 소각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 그 기업이 돈을 버는지 실적 안 버는지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힘의 강도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LCD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적으로도 우리가 올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모가 있어서 저도 이제 찬성의 5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투자 전략 짜봐야 되겠죠. 목표가, 손절가. 네, 볼까요?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65,000원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65,000원의 가격은 이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이때 작년에 이제 10월 10일쯤에 저점을 계속해서 좀 지키면서 주가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이때 보면 네. 횡보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가격대가 지켜지지 못하고 그때부터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65,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돌파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봤을 때는 65,000원의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요. 단기 이평선 11선 부근인 일단은 5만 원의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5,000원. 저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근데 봤는데 역시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의 선택도 한번 스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저는 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증시가 일단 오늘이 바닥 같다는 저 느낌적인 느낌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또 중국 증시 살펴볼 텐데 그렇다면 중국 모멘텀도 좀 있고 내일도 한번 IR 재료가 있기는 한데 차트도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량의 맞아요. 장대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자 2월의 첫 종목 현대건설기계 저는 따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진 대표님의 종목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고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또 갖고 오셨을까요?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W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W게임즈는 국내 대표 소셜 카지노 게임사입니다. 국내보다는 주로 북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스웨덴의 아이밍 게임 기업 뉴퍼네이션의 인수 작업을 완료하면서 전용 어플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 발표될 4분기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W게임 역시도 저PBR 관련주로 20%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 W게임즈입니다. 네. 지금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순간에 웬 게임주 하시겠지만요. W게임즈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PBR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PBR이 낮은 이유는 뭐 돈을 잘 못 벌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자사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연동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제 섹터가 이제 게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W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최근에 이 유럽의 이제 슈퍼네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온라인 카지노를 하는데 팔로가 영국과 스웨덴으로 이제 팔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전체 매출의 80%가 북미에서만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유럽 쪽으로 확장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카지노의 이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카지노 게임이 거의 95%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행성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부분인지는 몰라도 스킬 게임이라든지 아이 게이밍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신작들을 지금 빠르게 네.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작이 나올 게 없습니다. 네, 카지노가 뭐 달라져봐야 뭐 카지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변화만 있을 뿐 사실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 많이 변하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엄청난 수익을 지금 네.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신작이 출시 일정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애와 네. 그렇지 못한 애가 이제 나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는 변할 게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은 예. 뭐 피곤하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카지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바일로서 혹은 PC로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의 구조상 우리가 원할 때마다 유료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참여함과 동시에 네, 유료 해놓고. 결제가 어.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게임보다 유리한 면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네. 사실 이제 주주환원 정책도 돈을 벌어야 뭘 주주들한테 주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무증도 할 만큼 이제 회사 탄탄하고 네. 그리고 이제 2월 14일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게임주 하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중국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규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 변동성을 하방 변동성을 보인다 이 기업들은 당연히 기회로 네. 이제 요인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여타 게임주들보다도 뭐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W 게임즈를 여러분들이 최근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 게임즈.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한 게임주들이 다 저 PBR 기업이긴 한데 그게 함정이 있어요. 그게 주가가 워낙 낮아서 낮으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져가지고 저 맞아요. PBR로 됐는데 지금 본부장님 이 W 게임즈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였었죠. 일단 네.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주 구조적인 이 문제 자체가 중국의 규제 문제가 많은데 네. 거기서 이제 이 자유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주들을 지금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 크래프톤이라든지 또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실 뭐 변동성? 네. 그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하지만, 재미없는. 그렇죠. 네. 재미는 없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지금 시장은요. 기존의 변동성 좋았던 기업들 다 바닥에 있습니다. 네. 기존의 변동성이 적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왕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저는 그런 변화가 한번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정자 했었고요. 또 뭐 기대되는 게 있나요? 주주환원책 요즘에 그거 안 달면 시세 안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자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네, 바로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이 만약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인 대표님. 카지노 뭐 이런 게임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그런 쪽 게임은 좀 좋아해요. 타행성 좋아하세요? 타행성으로? 차라리 하은계를 선택하면은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단순하니까. 뭐 롤 이런 게임보다도 네. 이런 좀. 승부사 이지은 대표님. 더블 게임즈의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네. 네. 그리고 이게 여기 회사에 이제 캐시미 아웃 빙고라고 빙고 게임이 나왔는데 네. 그 빙고 게임이 저는 원래 빙고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게 이제 현금 이기면은 바로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결이 됐대요. 이번에 통과가 됐나 봐요. 그래요? 네, 결제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빙고 게임이 아마 또 이 카지노를 넘어서는 그리고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오, 않을까라는 또 미국 사람이 이런 류의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류 스타일의 게임들을. 그래서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조차도 약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추세적인 부분들도 지금 탄력적인 모습, 다른 게임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 맞아요. 모습이 네.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사실 이 종목의 주가를 보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상방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시세가 탔을 때 원래 또 더 가잖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이 좀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세성 부부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손절가 어떻게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일봉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 여타 게임주들과는 다르게 이제 우상향 추세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처럼 배우는 정배열의 위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감에 있어서 악성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 장기,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지금 돌파한 모습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네. 들고 있고 짧게 보실 분들은 저는 목표가를 이제 5만 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이라는 5,000원. 이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투자 전략 목표가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밴드,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저도 매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주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 W게임즈는 정말 저 PBR 게임즈 중에서 알짜 저 그렇죠. PBR주 맞죠? 맞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지은 대표님, 김태성 본부장님과 내일은 스타킹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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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M스타그램 코너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